오, 근데 이쪽이 더 깊다. 이쪽엔 2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성희야. 모델로 적합하지가 않아. 끝! 알았어. 만족은 많이 하세요? 얘요? 항상. 만족도는 되게 높아요. 팔랑귀여가지고. 근데 이거 보면 만족도 높을 것 같지 않아요? 자꾸 자기 잘생겼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소리냐고 내가 걷어준 거라고 이랬거든. 이 얼굴 보고. 이거 무슨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술 하나도 안 받은 얼굴 맞아. 아예? 이게 근데 23년도인가? 2년도인가? 그럴 것 같거든요. 이때 이후로 이 얼굴 크기까지는 커진 적이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알아서 맞기 때문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다시 얼굴이 이렇게 커진 적은 없어. 근데 이렇게 얼굴이 작은지도 몰랐지. 근데 원래 뼈 자체가 되게 작은데 씹을 때 턱 근육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턱 근육이 많이 발달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신 거 좋아하고, 신 거 진짜 좋아해요. 신 거, 짠 거, 매운 거, 이런 거 다 어떻게 침샘을 자극하는 음식들이잖아. 이런 거가 많이 들어가면 침샘이 커지는데 비밑 침샘이 많이 커져 있는 거죠. 지금 이 사진을 굳이 보여주는 이유는 남편 시술 영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전형적으로 30대 남자분들 오셨을 때 되게 많은 케이스. 턱 근육 커져 있고 침샘도 커져 있고, 특히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여기 이 부분이 커져 있거든요. 이 부분 여기가 커지면 얼굴이 되게 커지고 아저씨 같고 두꺼비 같고 두꺼비 같다고 표현을 잘하는데, 여기가 커지면 우리 예전 그걸 모를 수도 있겠다, 젊은 사람들. 개구리 왕눈이 그 투투 보면 여기가 되게 크잖아요. 그렇게 여기가 커져요. 귀밑샘이 그렇게 커지면 이렇게 얼굴이 옆으로 넙대대하게 종형으로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다 보면 남자분들 중에 여기보다 여기가 더 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귀랑 여기 턱에 뭔가 목 있는데 경계가 불분명한 사람들, 그거는 침샘을 의심해야 돼요. 여기에 보톡스만 맞아도 엄청 갸름해지는. 근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뼈가 작아야지. 뼈가 사각인데 당연히 이렇게까지 작아지지는 않고, 남편은 뼈 자체가 좀 작은 타입이에요. 막 각진 얼굴이 아니고 광대도 없고. 근데 이게 다 사각턱 근육과 그 다음에 침샘으로 이렇게 다 여기가 커져 있었던 거지. 근데 이거를 보톡스로 엄청 많이 줄어드는 케이스고, 이때 이후로 아직 이 얼굴을 보지는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크게 이제 본인이 두지도 않고, 조금 커지면 나 맞아야 될 것 같아 이러거든요. 보톡스는 한 5개월에 한 번 정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사각턱 보톡스는 주기가 귀밑샘 보톡스랑 둘이 비슷해요. 턱 근육이 커지는 쪽이 침샘도 더 커지고, 같은 쪽이 항상 더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한테 가장 간편하게 좀 얼굴이 작아 보이고 약간 젊었을 때 20대 때 그 샤프한 얼굴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가장 추천을 많이 하는 시술. 근데 물론 턱 근육과 침샘이 발달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만족도 되게 높아요. 결혼하기 전에 진짜 많이 맞으세요. 근데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있다, 그때 딱 맞으면 좋아요. 근데 진짜 크신 분들은 2달 전에 맞고 1달 전에 보고 침샘만 한 번 더 조절. 그 정도 주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또 그거 리프팅 했었잖아요. 리니어펌은 근데 이거 내가 말한 게 앞뒤가 안 맞긴 한데, 리프팅이 아니고 지방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이 리니어펌이 되게 잘해요. 그래서 얼굴에 살 없으신 분들한테는 이거 절대 추천 안 하고, 살 많은 부위에만 제가 적용해서 진행을 해요. 특히 4.5팀으로. 제가 슈링크 설명할 때 저는 볼살 빠지는 거 싫어서 4.5 거의 안 쓰고 3.0만 써요 했잖아요. 근데 리니어펌 할 때 지방 있는 분들 지방 빼는 용으로 제가 좀 쓰거든요. 리프팅용이 아니고. 물론 리프팅도 되기는 하는데 지방을 줄이는 역할이 더 얘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이거를 4.5팁으로 이중턱이랑 턱라인 쪽에 꽤 많이 해드려요. 옆볼에는 안 하고, 옆볼 꺼지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를 남편이 제일 좋아해요. 이 기계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 시술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진짜 통증을 아예 못 참는, 통증이라고 하면 안 돼, 자극을 못 참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리니어펌이 근데 아예 무통이에요. 무통. 진짜 아예 무통. 그래서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기계 중에 하나고, 근데 효과가 없으면 당연히 별로 안 좋아할 텐데 효과가 되게 좋아. 남편이 이제 이런데 좀 살이 많은 타입이거든요. 얼굴 이렇게 턱라인 쪽에. 그래서 남편은 위에는 많이 안 하고
밑에 위주로, 이중턱 위주로 많이 하는 편. 근데 이거는 리니어펌은 제가 초창기 때 개원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기계인데 이거 한 번 하신 분은 계속 이거 찾아요. 한 번 하신 분. 근데 요즘 잘 권하질 않지. 바빠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술 시간? 아니 금방 하는데 우리 방이 2개밖에 없잖아. 근데 시술 개수가 늘어나면 이게 더 밀리잖아요. 그래서 차마 추천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 되게 자주 오시는 50대 여성분이 계신데 이중턱 엄청 고민하셨는데 제가 그럼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하고 괜찮으면은 나중에 또 하세요 해가지고 권해서 리니어펌 했는데 완전 중독. 자기 이거 아예 없어졌다. 너무 과장 광고 같긴 한데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좋다고. 가성비가 좋아. 왜냐면 이게 초창기 때 가격에서 내가 한 번도 안 올렸거든. 귀찮아서. 이거 가격표를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안 바꿨거든요, 아직까지.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격을 한 번도 안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고 싶으시면은 이중턱 때문에 고민이면은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고백 주사 맞으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분들 중에 이중턱이 유난히 안 빠지는 것 같아요 하면은 이거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샵 많이 하지 말고 이중턱이 그냥 200만 원대. 200이 얼마더라? 20만 원대인데 어쨌든 되게 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했지? 스컬트랑 근데 여기 또 하신 분이 계시는데 또 남편은 스컬트라를 왜 했냐면 얼굴에 살이 있는데 왜 스컬트라를 했나요? 라고 하면 그 뼈가 없는 대신에 뼈가 튀어나오고 이건 없는데 인디언 밴드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살이 빠지면 빠질수록 여기가 푹 꺼지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예전에 인디언 밴드 고민이신 분들 인디언 밴드 필러를 많이 해봤었는데 결국은 금방 밀리고 주변으로 튀어나오고 얕게 깔아도 튀어나오고 오래 안 가고 결국은 인디언 밴드는 우리가 막 살 빠져서 볼 페이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안쪽에서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라서 제일 뭐가 좋을까 하다가 스컬트라를 해봐드리기 시작했는데 스컬트라가 가장 좀 무난하게 뭔가 밀리는 것도 없고 필러 녹일 필요도 없고 근데 효과는 괜찮아요. 그래서 스컬트라 주베룩 볼륨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 남편이 계속 막 이러는 거 거울 볼 때마다 이거 없었는데 생겼다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너 무슨 소리냐고 옛날부터 있었다고. 근데 갑자기 요즘에 좀 신경이 쓰이나 봐요. 그래서 한번 해볼래? 했더니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왜 기억나요? 아파해가지고 뒤쪽 결국 안 하고 끝냈잖아요. 괜찮아? 끝이지 이제. 여기 하지 말까 그럼? 뒤에? 아닌 것 같아. 계속 그 얘기해. 그날도 계속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이제 50대 여성분이신데 여기가 없고 이렇게 살 처지신 분 있거든요. 여기로 이렇게 주머니처럼. 근데 그분을 여기를 깔아드리니까 튀어나올 정도로 깔진 않았는데 여기에 탄력이 생기니까 피부가 이렇게 당겨지는 거. 그래서 여기가 매끄러워진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다 처지는 얼굴이거든요. 살이 또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얼굴이 작은데 살이 많아서 그래서 그때 그 뒤쪽에 조금 하면 리프팅 되는데 막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신이 들고 나니까 그게 너무 아쉬운 거야. 그럼 그 얘기 지금도 해요. 안 해줄 거야. 근데 이런 거를 교육시켜야 돼. 그때가 기회인데 그때를 놓치면 기회는 한참 뒤에 오거나 안 올 수 있다. 이걸 알아야 그때그때 참고 하지. 그래서 어쨌든 스컬트라 할 때 옆볼 쪽에 많이 넣으면 얼굴이 좀 커 보이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인분들 제외하고 조금 처짐이 피부가 너무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처지는 분들은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는데 이 뒤쪽에 조금 깔아주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탄탄해져요. 그런 효과로 사실 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더 많이 시술해요. 우리는 뭔가 채우는 느낌으로 한국에서는 그렇게 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외국에서는 워낙 피부가 얇고 걔네들은 얼굴이 다 작잖아요. 작은데 이제 피부 처짐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깔아주는 식으로 해서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만약에 피부 처짐이나 이런 거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백주사는 근데 별로 할 말이 없는데 고백주사는 그냥 지방을 이거는 헷갈리면 안 되는데 분해 주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 세포를 깨주는 주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정식 허가를 받은 약물이 예전에는 우리 PPC 주사 이런 거 예전에 엄청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유행한 적 있거든요. 그게 불법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정식 허가가 나지 않았고 브이올렛이라고 이중턱에만 허가받은 주사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로 지방이 분해되는 주사예요. 근데 그거는 이중턱에만 지금 허가를 받았는데 아마 다른 부위에 시술하시는 원장님들도 있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윤곽주사다 하는 많은 병원들에 있는 주사는 분해 주사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그리고 지방 세포를 줄여주는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이 찌면은 지방 세포가 막 자가 증식해서 커지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지방 세포가 점점 부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소화 비만이 위험하다고 하는 게 어릴 때 많이 살이 쪄 있으면 지방 세포가 많이 이제 생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아무리 살을 빼도 금방 쉽게 살찌는. 그러니까 그래서 소화 비만이 위험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랑 일맥상통해요. 윤곽 주사들은 지방 세포를 그냥 크기를 줄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지는 거고 그럼 이거 반영구적인가요? 당연히 아니지. 왜 그 세포가 사라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살이 찌면 다시 커지는 거죠.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주사 제외.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거는 저희는 스테로이드 들어간 거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은 안 했는데 스테로이드가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지방이 위축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소실이 되죠. 그게 너무 강하게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으면 다시 복구가 안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증 주사 맞으면은 그게 스테로이드거든요. 그게 꺼트리잖아요, 바로. 근데 좀 너무 많이 맞거나 너무 깊이 맞으면은 여드름 자리보다 더 이렇게 움푹 패여서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가 꺼트리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원리를 윤곽주사에 넣어서 우리가 맞으면 전반적으로 얼굴이 꺼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그만큼 빨리 돌아오죠. 실제로 지방 세포가 줄어든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윤곽주사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해요. 한의원에서 한약 우리가 비책이다 뭘 섞는지 안 알려주는 거랑 똑같아요. 브이올렛 이렇게 상품명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아무도 안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알려드릴 수 없어요. 알려드릴 수 없는데 위험한 성분은 안 들어가 있고 효과는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진짜 아파하는데 유일하게 참고 맞는 게 보톡스랑 고백주사. 그거는 참고 맞아요. 나머지는 해주고 싶지는 않고. 입꼬리 보톡스는 저희가 입술 많이 하니까 입꼬리 보톡스만 맞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입이 이렇게 처진 사람이 있고 입꼬리를 그냥 본인이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육을 밑으로 내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근육을 써서 나도 되나? 좀 된다. 이렇게 해서 근육을 써서 내리면은 이게 우리가 입꼬리 보톡스 맞는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입꼬리 보톡스예요. 그래서 나는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을 때도 입이 이렇게 처져 있다. 근데 그거 보톡스 맞는다고 올라가나요? 아니지. 그렇게 생겼는데 그거는 입술 모양을 바꿔야죠. 근육이 1년 300일씩을 이렇게 당기고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효과를 잘 보시는 분들은 표정을 짓거나 뭔가 웃을 때도 한 번 입꼬리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화낼 때도 입꼬리 내리고 뭐 말할 때 웃다가도 갑자기 입꼬리 내리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효과 진짜 좋아요. 근데 내가 무표정으로 있을 때 입이 처져 보여서 입꼬리를 이렇게 올라가 보이는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 그거는 필러 해야 돼요. 보톡스로는 택도 없어. 그래서 입꼬리 보톡스를 맞았을 때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보는 그 입꼬리 예쁘게 올라가는 그런 사진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 더 추천하는 게 근데 이거 모자이크 처리면 안 보일 텐데 좀 더러워 보이려나? 남편이 처음에 왔을 때 사마귀가 너무 많은 거예요. 편평사마귀가. 그래서 처음에 사마귀 빼러 왔어. 참 내가 사마귀 많다고 해서 너 사마귀 빼야 돼 이랬어요. 이거 계속 번져 이래가지고 그게 뭐야 이러면서 자기는 색소인 줄 알았던 거야. 이거 보면 되게 잘 보여. 색소처럼 보여요. 이거 보면은 이런 거 보면은 다 색소처럼 보이잖아. 죽은 깨처럼. 이거 다 이거 다 사마귀. 그래서 이거를 다 뺐더니 얼굴이 깨끗해진 거야. 이때부터 미용의 맛을 좀 들였던 것 같아. 사마귀 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왜냐면은 투명하게 사마귀가 보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색소처럼 갈색으로 보이는 분들이 은근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 있는 사마귀가 있는 것 같다. 제거하면 피부가 아주 깨끗해 보입니다. 나한테 말고. 난 내 사마귀 나한테 빼는 거 싫어. 사마귀는 다른 병원도 잘 빼는 데 많고 다른 데 가셔도 되고 싼 데도 많고 다른 데 가셔도 되고 만약에 우리 병원에서 뺀다라고 하면은 부원장님 죄송해요. 부원장님도 잘 빼요. 얼마나 만족을 어떻게 하세요? 응? 남편이요? 그때 보셨잖아요. 직후에도 되게 좋아하잖아. 근데 그 직후는 실제 효과는 아닌데 이제 관리를 진짜 이렇게 아예 안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아예 진짜 안 하다가 본인이 했더니 얼굴이 잘생겨지는 거야. 자꾸 이제 주변에서도 친구들이 보면 너 얼굴 뭐 했어? 얼굴 왜 이렇게 작아졌어? 뭐 피부 좋아졌다? 뭐 피부가 원래 이렇게 하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니까 당연히 예뻐졌다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유지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내가 그냥 돈 안 받고 했잖아요, 남편은. 그러니까 하는 거야, 남편. 돈 들면 안 할 거야, 아마.
그래서 어쨌든 통증이 무섭고 많이 얼굴 변하는 거 싫고 할 때 좋은 거는 정리해보면은 피부 쪽에서는 사마귀 있으면 사마귀, 그 다음에 사각턱 보톡스, 침샘 크신 남자분들 진짜 많거든요. 침샘 보톡스, 그 다음에 지방이 좀 이렇게 있는 분들은 그런 거 정리하는 정도? 그러니까 눈, 코, 입을 크게 바꾸지 않고 좀 잘생겨지는 거죠. 그런 거 원하시면은 남자분들 하시면 좋아요. 근데 경험상 남자분들은 시작하기가 어렵지 시작하고 나면은 계속 하려고 해요. 알아서 예약을 잡고 오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여자친구분이나 이제 와이프분이 모시고 오셨는데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그냥 투덜거리지도 않고 스스로 하고 가시더라고요. 남자분들도 잘생겨져야죠. 끝.